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8시 20분입니다. 오후에 코스피 200 지수랑 고버스 시황을 올려드렸는데요. 사실 뭐 월봉이 300에 끝나면서 상승하려고 딱 차트를 그려놓은 게 맞잖아요. 그래서 시황도 상승하기 좋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아마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을 거예요. 야, 고버스 오른다며, 고버스 다 망가졌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동영상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봉에는 전혀 다른 정보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시황에 같이 이렇게 섞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동영상을 완전히 분리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별도의 동영상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달아야 된다라는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직접 얘기해 주신 그 문구를 제가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많이 보시라고 그냥 단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동영상에서 해드릴 얘기는 약간 복잡해요. 약간 복잡한데 이게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만 감안하시고 보시면 조금 더 재밌으실 거예요. 일단 저는 월봉은 배제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릴 봉은 분기봉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자, 요 검정색이 종가 투자 심리도입니다. 예, 요 검정색 선이 종가 투자 심리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려갔어요. 예, 내려갔죠? 자, 제가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데 중간에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와 B 사이에 종가 투자 심리도의 매트릭스는 여기와 여기, 요걸 1번, 요걸 2번이라고 하면 두 번의 0구간을 지나고 나머지는 싹 다 1이에요. 그러니까 A부터 B까지의 매트릭스 구조를 보면 1이 많고 0이 두 개가 끼어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 0 구간에서 상승을 하면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지점에서 종가가 하락했을 경우 1번과 2번에서 만약 종가가 상승하면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1번과 2번에서 상승하지 못하면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어디까지? B까지. 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에요. 그죠? 둘 다 하락했죠? 그래서 종가 투자 심리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B까지. B가 언제냐? 2023년 4분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년 12월까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종가, 저가 똑같아요. 종가, 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내년 12월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10월이죠. 앞으로 1년 더. 하락은 앞으로 1년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하락은 1년 더 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에요. 봤더니 고가는 0이야. 저가는 1이고 종가도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안 돼. 얘만 문제가 돼. 자, 만약에 이번 분기의 봉이 상승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난 분기의 고가를 넘어야 돼요.
지난 분기의 고가를 넘어야 됩니다. 지난 분기의 고가는 333.47이에요. 즉 333.47을 넘지 않으면 얘는 어디까지 하락한다? 여기까지 하락해요. 3분기. 됐죠? 자, 지난 분기 고가를 넘지 않으면 내년 3분기까지 내린다고요. 자, 2022년에 3분기 고가를 넘지 못하면 2023년에 3분기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갈 거란 얘기죠. 계속. 고가도 내려갈 거고, 저가도 내려갈 거고, 종가도 내려갈 거예요. 확률상 이번 분기에 11월, 12월에 333.47 못 넘으면요, 278 언더로 내려갈 겁니다. 278 언더로 내려갈 거로 봐요. 그러니까 333.47 못 넘으면 278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자,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첫 번째가 이번 분기고요. 이번 분기에 실패하면 내년 4분기에 와요. 고가 0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4분기에 상승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년 4분기에 상승을 하려면 3분기가 양봉이어야 돼. 왜냐? 4분기 고가를 넘기 쉬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3분기가 양봉이라는 소리죠. 자, 이번 분기에 지난 분기의 고가를 넘지 못한다면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상승이 내년 4분기고, 내년 4분기의 상승 조건은 3분기의 고가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3분기의 고가를 넘으려면 3분기가 양봉이어야 되죠. 근데 이 양봉이 장대 양봉이냐 아니면 아래꼬리 양봉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장대 양봉이면 2분기가 바닥일 거고, 아래꼬리 양봉이면 3분기가 바닥일 것 같아요. 즉 4분기에 고가가 3분기 고가를 넘으려면 3분기에 봉이 양봉이어야 되는데, 그 양봉이 아래꼬리 양봉이면 바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장대 양봉이면 바닥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장대 양봉이면 2분기 말 정도가 바닥이고, 아래꼬리 양봉이면 3분기 초가 바닥이겠죠. 그럼 이거는 6월, 이거는 7월 정도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정말로 좋게 흐름이 진행된다면 바닥은 내년 6월이나 7월경에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도 가설이에요. 네, 가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6월, 7월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해되셨죠? 고가 투자 심리도만 상승시킬 수 있어요. 이번 분기는 저가, 종가는 안 돼. 어차피 저가, 종가는 내년 4분기까지는 상승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은 올해 안 오고 내년에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확률상 내년에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올해 얼마에 끝나든 내년의 저가가 올해 저가보다 낮을 확률이 무지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러면 333.47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6월과 7월에 바닥을 찍는 시나리오가 신빙성이 있느냐, 이거를 지금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볼 거냐면 인버스를 볼 거예요. 인버스. 자, 이게 인버스의 월봉. 제가 고포스를 안 보는 이유는, 고포스는 이게 기간이 안 돼서 다 안 그려져요. 그래서 인버스를 보는 겁니다. 자, 바닥이 어디냐? 바닥이 여기 있어요. 저가가
3,660원이고 저가가 3,665원이니까 여기가 바닥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일목은 종가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가가 가장 낮은 건 이거죠. 3,680원짜리 종가가 제일 낮으니까 여기가 기준이에요. 기준. 자, 이것도 캡처를 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게 바닥이 아니다. 예? 이게 바닥이 아니다. 지금 만들어진 봉, 저 운봉이 바닥이 아니라면 이게 이렇게 갈 거예요. 예? 이 바닥을 깰 거라고요. 이렇게 하락이 올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인버스가 대세 하락이 온다는 거죠. 예? 인버스가 대세 하락이 올 거라고요. 인버스가 대세 하락은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대세 하락을 하려면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개인이 130조를 팔아야 돼. 왜냐? 바닥을 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만들어 놓은 바닥이 아니라면 그 얘기는 코스피의 3,300이 고점이 아니라면 이런 뜻이에요. 예. 이걸 인버스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 코스피로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3,300이 고점이 아니라면 지금 몇인데요? 지금 2,300 아니에요? 지금 코스피 몇이지? 잠깐만요. 예, 2,300도 안 돼요. 2,293이에요. 그러면 2,293인데 3,300이 고점이 아니라면 이런 뜻은 앞으로 1,000포가 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0포. 예, 그러니까 1,000포가 오를 수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예, 1,000포가 오를 수 있다면 이건 바닥을 깨면서 다시 내려갈 거라고요. 그러면 얼마 필요하다? 130조가 필요합니다. 왜? 개인이 130조를 샀으니까 예, 다 손절해야 돼. 코스피가 정고점을 다시 가는 순간까지는 싹 다 손절을 해야 되니까 130조가 필요해요. 자, 130조를 개인이 매도할까요? 고민을 잘 해보세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이건 매도할 돈이 아니야. 제가 아는 한 외국인이 1년 넘게 매수해도 50조? 50조 사면 많이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관이 사줘야 될 거잖아요. 예? 외국인이 미친 듯이 매수한다고 해도 기관이 나머지 돈을 다 사줘야 되는데 그게 한 8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3,300을 다시 가는 건 당분간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시나리오는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 저점을 찍은 자리 있죠? 이 저점을 찍은 자리, 이 위치 안으로 후행 스팬, 이게 후행 스팬이에요. 이게 기준선 26입니다. 자,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보다 높아져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바닥. 예? 그러니까 현재 만들어진 인버스의 바닥 시점까지, 바닥을 찍은 시점까지 후행 스팬은 기준선 26을 돌파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 선이 어딜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걸 돌파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가서 여길 돌파해요. 여기가 선행 스팬 2입니다. 여기는 기준선 26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300을 안 갈 거면
코스피 지수가 3,300을 안 갈 거면 어디로 가야 된다? 예, 기준선 26으로 가야 되는데 기준선 26 중에 제일 낮은 값이 이거예요. 이게 제일 낮아요. 왜냐? 여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가야 된다? 6,500원이요. 그러면 언제까지? 자, 6,500원을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바닥을 찍은 시점까지잖아요. 자, 6,500원을 가야 되는 시간. 자, 여기가 10월입니다. 여기 11월이에요. 여기 12월이죠. 여기 1월, 여기 2월, 여기 3월, 여기 4월, 여기 5월, 여기 6월, 여기 7월이에요. 아! 그래서 7월이구나. 그래서 7월인 거예요. 그래서 내년 7월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분기봉에서 4분기가 상승하려면 3분기가 양봉이어야 된다 그랬죠. 양봉인데 아래꼬리 양봉이든 장대 양봉이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닥을 그려야 되잖아요. 바닥이 6월이냐 7월이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여기라고요. 실제로 일목균형표 상에 바닥이 위치한 자리가 내년 7월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시간은 내년 7월을 바라보고 있는 거구나. 내년 7월이요. 얼마? 6,500원. 그러면 결국엔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찍는다라는 거는 인버스가 6,500원을 언제 가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자, 6,500원을 6월 달에 찍는다? 그럼 6월이 바닥이 될 수 있는 거고, 7월에 찍는다? 그러면 7월이 바닥이 될 수 있는 거고, 8월에 찍으면 8월에 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9월에는 아니에요. 9월은 아니야. 왜냐? 9월에 찍으면 분기봉이 음봉 나요. 그쵸? 지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7, 8, 9, 9 이렇게 내년 7, 8, 9 해가지고 양봉 그려야 돼요. 그러면 7월에는 저가 찍어야 돼요. 그 8, 9 올라서 양봉으로 가지. 그러니까 7월에 내리고 8월에 올리고 9월에 양봉 내고 이렇게 가야 제가 봤을 때는 아랫꼬리가 달린 양봉을 그릴 수가 있는데 8월에 찍어도 잘하면 양봉으로 갈 수 있는데 9월에 찍으면 양봉으로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9월에 6,500원을 찍는다라는 거는 더 간다는 얘기죠. 더. 6,500원이 아니라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8월 이전에 올 거다. 라고 생각해요. 얼마가? 6,500원. 그리고 그걸 찍으면 분기봉상에 바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지금 상태에서 바닥,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가 바닥을 찍는 방법은 6,500원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3,300으로 올라가든가. 3,300으로 가는데 필요한 돈은 130조. 예. 6,500 가는 데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예요. 한 2, 30조면 가지 않을까요? 그냥 내 돈만 2, 30조 하면은 갈 거잖아요. 어느 게 쌀까요? 저는 130조를 들여서 3,300을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거면 뭐하러 130조를 개인에게 줬을까요? 그런 짓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년 7월에 대한 의문은 이걸 가지고 저는 해결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일목균형표상의 저점의 위치가 내년 7월에 맞춰져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머릿속에는 만약에 바닥이 온다면 내년 6월, 7월, 8월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6, 7, 8 중에 하나. 6, 7, 8 중에. 9월은 아닙니다. 9월은 아니에요. 6, 7, 8 중에 8월이면 빠르게. 7월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8월이면 꽤 빠른 시점에 바닥이 와야 돼요. 그래야 분기봉이 양봉을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건 그러면 저는 고버스를 사고 싶거든요. 내년의 저점이 올해 저점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된다면 고버스를 사야 되잖아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299.97이니까 이건 300이고요. 이거는 323 잡자고요. 네, 323. 이게 여기에요. 그리고 이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영역이 매도 영역이. 300에서 323이 매도 영역입니다. 이 위치 어딘가에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요 공간. 그리고 얘는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내려온 상단선의 구조로 보면 333.47은 안 넘을 것 같아. 그러면 333.47을 안 넘을 거니까 300에서 323.23 사이 어딘가에서 나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매수는 어디예요? 265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고버스를 샀어. 300에서 323 사이 어딘가에서 샀다. 근데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목표치가 어디다? 265라고요. 그럼 260을 갔을 때 팔면 가장 싸게 판 거예요. 가장 비싸게 판 게 아니라 가장 싸게 판 거라고요. 왜냐? 내년의 저점이 올해 저점보다 낮을 거니까. 그쵸? 내년의 저점이 올해 저점보다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선 265에 파는 것도 어쩌면 쌀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매도는 300에서 323 사이에 하되 333.47만 안 넘으면 된다. 이거 넘지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300에서 323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목표가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인버스로 6,500원. 인버스로 6,500원입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코스피 200 지수예요. 그러니까 가야 될 가격은 6,500원이라는 거예요. 가야 될 가격은 6,500원이다. 자, 이제 그러면 가야 될 가격은 알겠는데 사야 될 가격은 얼마야? 그죠? 인버스가 6,500원을 간대. 그러면 인버스가 6,500원을 갔을 때 고버스를 팔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얼마에 사?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265 갔을 때 팔든지 아니면 인버스가 6,500원 갔을 때 팔든지 그건 이제 투자자가 결정할 내용이고 얼마에 사?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잘 보세요. 똑같은 논리로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이번에는 데드 내야 돼요. 데드 크로스. 언제까지? 여기까지. 이게 언제예요? 10, 11, 12, 1, 2, 3, 4, 5, 6, 7. 그죠? 자, 7월까지요. 7월. 7월까지 데드 내야 되는 가격 얼마다? 요거예요.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322.66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322.66을 넘어가면 안 돼. 왜냐면 다시 와야 되니까. 322.66을 넘어가면 다시 와야 돼요. 다시. 대도 내야 되니까. 이거 넘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된다고? 에이, 아니야. 못해. 지금까지 이런 케이스 우리나라는 없어요. 예? 이 구조가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미국은 있어요. 예? 미국은 있는데 우리는 없어. 우리는 이 구조에 딱 걸리면 무조건 쏟아져요. 그러면 잘해야 횡보야. 아니면 내려가던가. 그러면 위로 갔을 때 맥스가 어디냐?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322.66. 그 얘기는 333.47을 넘기 힘들어요. 왜? 기준선 26이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요 사이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278이고요. 여기가 322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수는 278과 322 박스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응? 지금의 지수는 278과 322 박스를 지나고 있다고요. 그 안에 갇혔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박스 쳤다고요. 여길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요 박스 영역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가가면 매도고, 그죠? 322쪽으로 다가가면 매도라고요. 근데 문제는 322쪽으로 다가가면 매도인데 어차피 333.47은 안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목균형표 상의 기준선 26이나 분기봉상의 상단선인 322.81 이 두 수치를 고려해 본다면 322 라인을 막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매도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예. 만약에 이 위로 올라갔어.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예?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아는 한 일목균형표는 고가 저가가 아니라 종가를 가지고 만드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분기봉상 최저가 모드가 나오는 거예요. 분기봉상 최저가 모드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고, 분기봉상 최저가 모드가 나오면 280 언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어차피 위로 올라가도 320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무리하게 320이 위로 올릴 것 같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흐름은 321을 넘지 않고 278을 깨지 않는 그 어딘가의 공간을 지나가는 형태를 보일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내년 7월까지 어차피 322가 기준선 26이기 때문에 어쨌든 데드는 한번 나야 되니까 322 위는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인버스로 봤을 때 목표가는 내년 7월까지 6,500원인데 코스피 200 지수로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상승한다면 322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박스라고요. 그러면 최대한 322에 접근할 때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죠. 하지만 322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지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열어둬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매도를 300에서 322 사이 아니면 323 사이 어딘가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죠. 어떻게. 자,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다 공간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머리를 한번 써보자는 거죠. 머리를 굴려보자는 거예요. 자, 주봉. 주봉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봉을 볼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걸 다 보시고 나면 전체적인 맥락이 어느 정도는 다 보이실 거예요.
저도 이걸 보고 이해를 했어요. 자, 이게 이격 볼벤이고요. 20이고 여기에 볼벤 20이에요. 상단선입니다. 둘 다. 저는 상단선을 플러스로 표시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보통 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볼벤 20이 이격 볼벤 20보다 높아요. 20보다 높은데 이 거리가 커. 거리가 크면 한 번에 두 개를 못 뚫어요. 한 번에 두 개를 못 뚫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막혀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막혔고 여기서도 막혔어요. 이게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이게 이만큼이잖아요. 거리가. 여기도 거리가 이만큼이에요. 이게 머니까 거리가 머니까 두 개를 한 번에 못 뚫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냥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조에서 여기와 여기가 있는데 이 거리가 멀어요. 그죠? 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얘가 매도 대상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얘가 지금 대충 어디냐? 340분근에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거래량이 맨 위에 있죠? 그 얘기는 여기는 막았다는 얘기고 여기도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막았다는 얘기예요. 양쪽을 다 막았어 지금. 거래량으로 딱 저 위에 올라가면 난 투매할 거야 라고 딱 선언해놓고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저 위에 수치를 보자고요. 저 위에 수치가 얼마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략 307이고요. 위는 335 정도 돼요.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주봉의 상태로 본다면 307 라인부터 매도할 수 있는 거죠. 307 라인부터. 저보고 지금 매도하라면 307부터. 안 오면 말고. 그러면 307부터 어디까지요? 322까지. 대충 여기까지. 분기봉의 상단선 그리고 월봉의 기준선 26까지 딱 포함해서 딱 요 박스를 지금 매도 영역으로 쓰는 거죠. 요렇게. 근데 이제 여기 맞고 그냥 떨어질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저 기준 이격 볼벤 20 상단선을 넘은 다음에 음봉으로 죽으면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으로 죽으면 최고라고요. 이건 올라갔다가 못 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봉이 나오면 거의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봉. 요거 십자봉은 애매해요. 이렇게 음의 십자가 떠야 돼. 이해되셨죠? 이런 형태의 봉이 나오면 신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올라갈 공간이 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307까지 올라가면 22까지 15%잖아요. 그럼 이제 15%의 리스크만 일단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계획은 어차피 지금 거래량의 형태로 봤을 때는 여긴 안 간다. 335는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봉으로 보면 여기는 아예 갈 생각이 없는 구조라고 보고요. 여길 가도 얻어 터질 거예요. 지금 거래량으로는 단기간 안에 여긴 못 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322와 307 사이의 이 공간인데 이 공간 어디에서 매도를 할 거냐가 관건이에요. 그게 11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이 두 주 동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307을 넘어가면 이제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보내고, 307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건 사야죠. 만약에 11월 두 번째 주나 세 번째 주에 하락이 시작되면 그건 265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돼요. 왜냐? 그거는 이제 분기봉이 눌렀다는 얘기고, 분기봉이 눌렀다는 얘기인데 분기봉은 이미 300부터 강한 상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 얼마를 올렸든 누르면 300 밑으로는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00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다음 분기엔 더 누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1월 달에 하락한다 그러면 그냥 들고 가야 돼요. 고버스는. 자, 이제 분기봉으로 다시 가서 지금이 300이잖아요. 그럼 다음 분기 어떻게 된다? 다음 분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내려와요, 상단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고가만 쫙 올렸다 내리면 엄청 멋지죠. 300 이하에서만 마감하면 돼요. 이번 분기가 300 이하에서만 마감하면 다음 분기도 내려가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 윗골이 어딘가에서 매도를 잡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 1. 내년 7월 기준으로 코덱스 인버스 목표가 6,500원. 2. 내년 7월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는 322.66 아래에서 움직인다. 단. 기준선 26을 후행 스팬이 터치하면 해제. 됐죠? 3. 분기봉은 300에서 322.81 사이가 매도 영역이고, 그 어딘가에서 매도한다. 4. 주봉이 이격불변 20 상단선 위로 올라오면 매도 전략을 취할 수 있고, 음봉이 뜨면 265까지 가능하다라고 추측한다. 요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자, 300에서 322.81 사이에서 매도를 할 거고, 그 어딘가를 찾는 거를 주봉을 보고 결정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봉이 음봉 뜨면 그때가 찬스다. 주봉이 이격볼벤 20 상단선 위로 올라서고 음봉이 뜨는 그 봉이 우리가 찾는 봉이다라는 거죠. 그 봉이 300에서 322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300에서 322 사이에 있으면 저는 만족해요. 그러면 고버스를 사겠습니다. 고버스도 사고 스큐도 사야죠. 그게 언제냐? 기다리는 거죠. 지금 예상은 11월 두 번째 주와 세 번째 주 사이, 그 어딘가, 두 번째 주이거나 세 번째 주이거나 그 어딘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 왜? 이거 빠지면 있겠죠. 빠지면 265까지 보이고, 이게 단기적인 거예요. 지금 이번 분기 올해 말까지 보이는 게 265고, 올해 만들어진 저점은 내년에 만들어진 저점보다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내년에 예상되는 저점은 훨씬 낮을 것으로 봐요.
작년에 제가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연봉을 받는데 코로나 저점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연봉만 그런 줄 알았어요. 분기봉도 그래요. 네, 분기봉도 그렇습니다. 분기봉도 올해 저점보다 내년 저점이 더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피 200 지수로 본다면. 결국에는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술적 반등에 해당되겠죠. 300 위에서는 매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매도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아직도 리스크가 좀 끼어 있어요. 그래서 매도를 하신다면 307까지는 어쨌든 한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수치 이상이면 나름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고퍼스를 들고 있는데, 계속 까지고 있죠. 3,800원이던 거 지금 3,400원대로 내려왔으니까 까지고 있는데, 계속 보유할 생각이에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중간에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유를 하고 추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청산하지 않고 추매를 할 거고, 만약에 11월 달에 하락이 온다면 1차 목표는 265입니다. 265.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265니까 4,000원은 넘을 거예요. 고퍼스 기준으로.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다면 그 정도 가격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롱으로 본다면 내년 2분기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11월 달에 하락이 온다면, 11월 2주, 3주 정도 수준에서 하락이 시작된다면 저는 지금 흐름 자체는 리만 브러더스 때의 상태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깊은 하락이 머지않은 시간에 찾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봉 따로 보고, 일목 따로 보고, 뭐 인버스 따로 보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볼 때는 뭔가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이거를 다 합쳐서 보니까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월봉은 사실 좀 불안하게 생겼거든요. 사실 지금의 월봉만 보면 사실 고퍼스는 망한 차트고,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 지수는 이제 상승의 초입 구간에 들어간 차트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대세 하락으로 가는 흐름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기존에 제가 월봉상에서 주장했던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봉이 먼저 터치한 봉은 선행 스팬도 붕괴한다라는 그 규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략을 유지할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고퍼스 투자 전략을 유지하실 건지는 투자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게 옳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본인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여러 개의 보조지표와 봉들이 보내주는 신호라면 한번 믿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별도로 만든 거예요. 월봉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별도의 동영상을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자,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